자, 안녕하세요. 뻥튀기TV입니다. 안녕하세요. 뻥튀기TV의 딴비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소나타 DH 가격이 공개가 됐어요. DH 가격 200~300만원 오르죠? 아니에요? 일단 최종적인 가격을 좀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저희가 비교를 하면서 가격 얘기를 할 거예요. 비교를 할 때는 어떤 차랑 비교를 할 거냐면 기존 전의 소나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형 오늘 공개가 된 DH, 그리고 올뉴 그랜저까지. 그랜저까지 해줘요? 네.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얼마가 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자, 오늘 드디어 소나타 DH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네. 어저께 저희가 소나타 행사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담비가 잠깐 얘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저 어제 가격이 한 200~300만원 오르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거는 200~300만 원 올랐는데 어떤 거는 더 올랐어요. 자, 기존의 소나타 같은 경우에 일단 저희가 먼저 안내를 해드릴 거는 소나타 가솔린 2.0 하이브리드입니다. 2.0 하이브리드 너무 좋잖아요. 네. 전기로 달린다. 기존의 소나타 모던 옵션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기존 소나타의 2.0 하이브리드의 프리미엄 플러스로 비교를 좀 할게요. 네. 프리미엄 플러스와 그 다음에 소나타 DH의 2.0 하이브리드 프리미엄을 비교를 하자면 한 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겁니다. 100만 원 인상이면 좀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하위 옵션이에요. 2.0 하이브리드의 최하위 옵션. 그러면 좀 더 고급 옵션은요? 그러니까 옵션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폭 향상이 됐어요. 자, 기존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955였는데 네. 지금 소나타 DH 같은 경우는 970km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5km나 올랐네요. 15km가 오른 거죠. 15km 정도가 오른 건데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복합 연비도요. 복합 연비가 예전에 소나타 같은 경우는 19.1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소나타 DH 같은 경우는 19.4로 대폭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0.2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자,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일단 전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가격적인 부분을 다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전장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 소나타는 4,900이었거든요. 네. 전장이. 근데 지금 소나타 DH는 4,910입니다. 10 정도가 올랐네요? 그렇죠. 그럼 10mm. 2열 시트가 좀 늘어난 건가? 네, 10mm가 좀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폭, 정고, 그 다음에 측광거리는 그냥 기존과 그대로예요. 동일하다. 네, 동일하다. 근데 윤거가 좀 늘어났어요. 네, 기존에는 1623이었는데 네. 지금은 1633입니다. 10 정도가 올랐네요. 네, 10 정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윤거 후도 1630에서 1640으로 한 10 정도가 늘어났죠. 10 정도. 네. 휠타이어 사이즈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휠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이제 프리미엄 플러스가 이제 10cm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소나타 DH 같은 경우는 16인치가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라든가 좀 더 늘어났고, 그리고 인치수가 작아지게 되면요, 장점도 있어요. 물론 연비도 좋아지지만, 네. 승차감도 그만큼 좋아집니다. 휠이 작아지는데 승차감이 좋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단점은 뭐예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휠이 인치수가 너무 작아지면요, 차체가 요즘에는 되게 커 보이잖아요. 네. 되게 휠이 작아 보이는. 네. 그러면 약간 몸집 큰 사람이 작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 둘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글로브 박스를 딱 열어서 에어컨 필터를 쓱 빼고 아에르 필터를 쏙 넣으면 끝. 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연비보다는 이제 도심 연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 도심 연비가 기존에는 19.0이었어요. 19.0? 네, 근데 이제 신형 소나타 DH는 19.8로 0.8이 늘어난 거죠. 오. 네, 이러면은 조금 쓰잖아요, 휘발유. 그렇죠. 네, 조금 쓰죠. 그럼 만약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네. 일단은 소나타와 소나타 DH가 1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디올듀 그랜저 같은 경우에 0.6 하이브리드거든요. 네. 2.0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예, 배기량도 400cc 낮아요. 근데 대신에 터보 엔진이죠. 터보 엔진. 네, 터보 엔진이라서 만약에 프리미엄 기준점으로 맞췄을 때 그러면 소나타 DH와 디올듀 그랜저와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날지 거의 한 1,000만 원 차이가 나죠. 1,000만 원 차이 나면은 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나는 거죠. 네. 네,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그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소나타 DH를 리뷰를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반 모델보다는
N9이 굉장히 이뻤잖아요. N9이 훨씬 예쁘죠. 네, N9도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계약자가 또 많은 하이브리드 모델 이후에 제일 계약자가 많은 바로 가솔린 터보 0.6 N9입니다. 오, 네. 있어 보이게 얘기한다. 맞습니다. 자, N9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N9 같은 경우에는 3,581만 원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네. 올랐어요. 맞습니다. 3,69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오른 거죠. 네. 1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합 면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12.4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신형 같은 경우는 12.0입니다. 줄어들었네요. 네, 줄어들었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원래는 소나타 N9 같은 경우에, 기존 N9 같은 경우에는 744였는데, 네. 신형 같은 경우는 720입니다. 이것도 왜 줄었을까요? 그것도 이유를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솔린 터보 0.6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디올 뉴 그랜저랑 프리미엄 기준으로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 네. 금액 차이가 한 650만 원 정도 납니다. 650만 원 정도 나나요? 네, 650만 원 나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연비도 더 좋고, 예, 그리고 이제 차도 더 크고, 그래도 전 소나타. 그래도 소나타. 운전할 때 너무 불편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솔린 터보 2.5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가솔린 터보 2.5 같은 경우에는 N9이고요. 네. 기존 모델은 이제 3,633만 원이었어요. 오. 네. 그래도 좀 비싼 편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나타 DH 같은 경우에 가솔린 터보 2.5 동일 조건 N9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네. 3,888만 원입니다. 255만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비가 한 말이 맞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금액은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잠깐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금액이 올랐으니까 옵션도 좀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옵션이 조금 추가가 되면서 또 이제 옵션 추가를 또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옵션을 다 포함하게 되면 4천이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디올 뉴 그랜저 가솔린 2.5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예, 가솔린 2.5 터보 하드라고 그다음에 일반 그냥 자연흡기 엔진으로 2.5랑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랜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까지는 너무 가면은 너무 프로옵션이니까 안 너무 되고. 비싸, 너무. 네. 네. 그 익스클루시브 오토 같은 경우에 소나타와 비교를 했을 때는 한 500에서 55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550 정도. 네. 그러면 이걸로 따졌을 때도 그랜저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솔린 터보 2.5를 살 정도면은 그랜저를 사죠. 그랜저를. 네, 그랜저를 살 것 같아요. 근데 가솔린 2.5 터보도 기존 모델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 소나타보다는 신형 소나타가 도시면비에서는 조금 떨어져요. 0.1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9.4km 정도. 9.4 정도면은 연비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리터당 9.4니까 원래 기존에는 이제 9.6 정도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한 9.4 정도 나오고요. 네. 근데 고속연비는 더 좋아졌어요. 기존 모델보다. 그러니까 0.5 정도가 올랐어요. 네, 14.1이요. 네, 리터당 14.1km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공차 중량이 많이 무거워졌잖아요. 오. 네, 공차 중량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도시면비는 조금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구나. 네, 공차 중량이 기존 모델은 1545kg였는데 네. 지금은 1610입니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지금 한 65kg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왜 늘어난 걸까요? 단비의 몸 하나가 더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 LPG입니다. LPG LPG인데, 가스. 네, 저희가 택시랑 렌트카는 제외를 할게요. 네. 그 모델은 제외를 하고, LPG 2.0 같은 경우에,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 인스피레이션 옵션이고요. 전부 다 네. 동일하게. 3,362만원짜리였어요. 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은 소나타 DH 같은 경우는 3,560만원입니다. 뭐야, 198만 원이나 올랐어요? 네, 거의 한 200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왜 200이 이렇게 올랐어요. 오르는 거야? 근데 이제 또 디올 뉴 그랜저랑 만약에 비교를 하자. 그러면 이제 LPG 3.5고 익스클루시브 옵션으로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0만 원이면 너무 나요. 그렇죠. 너무 나죠. 네. 1,000만 원이면 다른 거 사겠어요. 그냥 옵션 추가하겠어요. 근데 이제 LPG도 조금 차이가 좀 이렇게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복합 면비가 네. 원래 기존에는 이제 9.9였어요. 네, 9.9였는데 지금은 9.4입니다.
아, 9.4? 네. 줄었네요. 네,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복합연비가 줄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원래는 기존에는 634km였는데 네. 지금은 602 정도로 나와요. 602면 너무 준 거 아니에요? 32나 줄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신형이다 보니까 이제 차가 또 늘어나고 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제가 봤을 땐. 아, 참아줘야지. 이 정도는 참아줘야죠. 네, 그리고 LPG도 이제 공차 중량이 기존에는 1455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1505입니다. 그러니까 공차 줄량 진짜 늘었네요. 네, 한 50km 정도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602 정도. 그렇죠. 근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공차 중량이 더 무겁다 보니까 엔진 무게도 이제 3.5잖아요. 그게 더 적어요. 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타 DH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2.0 기준이에요. 2.0 네. 기준이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개소세를 적용한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87만 원입니다. 프리미엄이. 네. 그리고 이제 익스클루시브가 3,168만 원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익스포레이션이 3,530만 원입니다. 네, DH N9입니다. N9. N9 같은 경우는 얼마죠? 3,623만 원이에요. 네, 맞아요. 3,623만 원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LPG를 또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2,875만 원 정도 하고요. 네,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3,256만 원. 인스피레이션은 3,56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이 옵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옵션의 가격. 네, 옵션의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자, 옵션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 8단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게 되면 68만 원이에요. 68만 원, 좀, 70만 원대요, 거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한 45만 원 정도. 45만 원, 저는 이거 안 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내비가 원이 있어요. 네. 이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137만 원 정도 합니다. 137만 원, 이거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드릴 네. 건데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가 78만 원. 그리고 비싸다. 네, 컴포트 1, 2가 있어요. 네. 컴포트 1, 2가 뭐 컴포트 2가 들어가면 1열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1열 따로, 2열 따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건데 컴포트 1 같은 경우는 1열이고요. 65만 원이고요. 65만 원? 네, 2열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2인데 68만 원입니다. 추가할 게 왜 이렇게 많아? 네, 그리고 이제 익스테리어 디자인 1이 65만 원이고요. 네.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근데 이거는 넣으면 좀 깔끔하긴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욕하면 욕 나올 거, 욕 나올 거. 욕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이제 스피커가 총 12개. 네. 외장 앰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65만 원이고요. 전 이거 추가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파 가죽 시트가 40만 원. 40만 원. 네. 캐러멜 색깔, 그레이지, 그다음에 네이비 색깔 그렇게. 이거는 안에 분위기 내고 싶으면 추가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선택 품목에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자, 인포테인먼트가 정확히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인포테인먼트가 해서 내비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12.3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건 들어가야지. 네. 그다음에 클러스터 12.3인치 컬러 LCD. 이거 들어가야죠. 네. 그다음에 듀얼오토 풀 에어컨. 들어가야죠. 네. 듀얼오토 근데 풀 에어컨은 이제 되게 좀 요즘에는 중요시합니다. 네. 이게 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공기청정 기능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너무 무조건 좋아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레인 센서. 레인 센서. 네. 그다음에 이제 레인 센서가 들어가고 이제 무드 램프. 이거 들어가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네. 바깥 손잡이에 이제 크롬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컨비니언스 1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아직 잘 안 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네. 근데 없으면 진짜 뭔가 허전해요. 허전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좀 낮게 해서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안 보여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낮추면 돼요. 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거 필요해요. 네,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있어야죠. 네,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네, 그리고 이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것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제는 있어야 돼. 이제 있어야 돼. 네, 이건 있어야 돼.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이것도 있어야 돼요. 제 친구가 10번 사고 냈거든요. 이거 없어가지고 10번 사고를 내더라고요. 예. 이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반떼 리뷰한 거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인조 가죽 적용, 내장.
크래시 패드. 크래시 패드가 어디냐면 이제 대시보드. 맞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있으면 좋죠. 내비게이션 선택 시 그냥 무조건 선택 가능해요. 맞아요. 저 주차할 때 많이 봤거든요. 네. 무조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티넘 1, 2가 있는데, 플래티넘 1에는 뭐가 있냐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디지털 키, 그리고 이제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그 실내 그 지문 인증 있잖아요, 왼쪽에. 요거는 아직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아직까지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네. 요거는 있어야 돼요. 네. 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래티넘 2에는 디지털 키가 들어가고, 네.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이 똑같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들어가고, 근데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간다. 네.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있고요.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추방, 뭐 안전에 대한 건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거 넣어야 돼요. 현대 스마트 센스는 어떤 차나 다 마찬가지로 현대차는 다 동일하게 다 들어갑니다. 네, 전 이거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1열 편이랑 2열 편이가 1, 2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네. 왜 그러냐면 1열의 통풍 시트. 이거 내가 말하고도 참 이게 민망하긴 하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있어야 돼. 네, 그다음에 동승석 전동 시트. 있어야 돼. 이게 왜냐하면 동승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야 워크인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네. 네. 필요해요, 진짜로. 그다음에 이제 2열 편이가 뭐냐면 2열 열선 시트. 네. 그다음에 2열 수동식 도어 커튼. 네. 그다음에 이제 뒷면 전동식 커튼. 네. 네. 그리고 이제 2열 승객 알림, 2열 6대4 분할 폴딩.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6대4 분할 폴딩 되는 거. 야, 이거를 컴포트 2열 편의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오빠는 넣어야 된다고요? 넣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근데 2열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안 앉는다고 쳤을 때. 짐 같은 걸 많이 싣는 분들은 무조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야 되는. 나 혼자 탄다고 했을 때. 그때는 뭐 필요 솔직히 없잖아요. 뭐 편의가 필요가 없죠. 이거는 생각해서 하시면 될 근데 것 더 같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열의 암레스트. 예, 요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거는 생각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서 넣으면 된다. 왜냐면 나 혼자 탈 거면 굳이 2열이 필요 없고 2열이 짐 넣는 곳인데 네네네.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N라인 기준점으로 옵션 선택 사양이 있잖아요. 네. 자, 2.5 터보 퍼포먼스는 270만원 추가를 하셔야 돼요. 270만 원이요? 네, 2.5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거 뭐예요? 네. 그리고 이제 0.6 터보를 선택하시게 되면 68만원이고요. 68만 원 이거는 할만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빌트인 캠 2 아시죠? 안 해요. 네. 네, 이거는 45만원. 네.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120만원. 요건 고민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컨비니언스 1 있잖아요. 네.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0, 0.6 터보 전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 2.5에는 그냥 기본 적용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170만 원입니다. 옵션 네. 선택이. 그리고 컨비니언스 2가 있는데 이거는 2.5 터보 적용할 때만 적용이 돼요. 이거는 140만 원 추가. 140만 원. 네. 컴포트에 이제 3가 있는데 이거는 네. 이제 2열 편의. 편의. 이거는 이제 65만 원. 65만 원 정도. 네, 이거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2열 편의성을 내가 어떤 옵션이든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근데 이제 2.5 터보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 터보 엔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DCT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미션이고요. 그러니까 습식식으로, 네, 8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RMDPS입니다. 들어가야 되겠는데, 다? 네, 그 다음에 네. M 파워 시프트, 핸들 뒤에 파워 시프트 있죠? 네. 예, 그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레브 매칭이 들어가요. 이거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레브 찍어야 될것 같아요. 매칭은 뭔지 아세요? 정확히 몰라요. 기아 단속 변속을 했을 때 RPM이 죽지 않고 빵빵빵 쳐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2.5 터보 퍼포먼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있으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재밌겠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실내에서 스포츠 모드 시에나 이제 뭐 가속을 좀 했을 때 가상 사운드, 네. 네, 배기음 가상 사운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거 추가할 것 같아요. 맞아요. 대신에 2.5 터보는요, 원격 스마트 주자 보조 시스템이랑 네. ISG 시스템이 미적용이에요. 컬러는 이제 화이트 펄이 들어가고요. 화이트 펄 이거 이뻐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 펄. 블루 펄. 네, 그리고 바이오 필릭 블루 펄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레드 메탈릭 들어가고요. 네. 네, 그다음에 녹턴 그레이 메탈릭 들어가요. 녹턴 그레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녹턴 그레이 매트. 매트. 이건 무광입니다. 무광은 관리하기 힘들어서 저는 컬러가 못 이제 쓸것 같아요. 무광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저께 본 차 메어로 실버 매트.
네. 저는 매트는 좀 패스. 네, 은갈치 색깔. 네. 그게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나타가, 오늘부터, 촬영당일 오늘 4월 20일이죠. 네. 오늘부터다. 네, 오늘부터 사전계약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사전계약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네,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에 좀 도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나타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빨리 뭐 시승 행사라든가 좀 빨리 참여를 해가지고 좋은 영상, 좋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들어가세요. 오빠 JYT. 그건 처음에 하는 거예요.